김순자 씨, 네.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얼굴과 얼굴이 2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천천히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과연 제가 어떤 황당하고도 달콤한 상황에 빠져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3세 김순자입니다. 그날은 11월 첫째 주 수요일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열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오한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2층 집을 농어촌 민박으로 개조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특히 외로웠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급하게 샤워 타월만 두르고 위에 얇은 가운을 걸쳤어요. 어차피 택배기사가 물건을 현관 앞에 놔두겠거니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키 크고 어깨가 산처럼 넓고 가슴판이 두툼한 그분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도 남자다운 매력이 물씬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민박하신다고 들었는데 방 하나 있을까요? 목소리가 정말 깊고 섹시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지금 제가 샤워 타월에 얇은 가운만 걸친 차림이라는 걸.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가운 사이로 어깨와 쇄골이 다 드러나 있었어요. 심지어 타월이 짧아서 허벅지 절반까지 보이는 상황이었죠. 아, 죄송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져서 오히려 더 의식이 되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와서. 그런데 그분이 시선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세히 보는 것 같았어요. 이창수라고 합니다.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며칠 머물 곳을 찾고 있거든요. 김순자예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하면서 자꾸 창수 씨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짧은 타월 밑으로 다리가 드러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방은 여기예요. 방문을 열어주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더 심해진 거예요. 몸이 휘청하는 순간 창수 씨가 재빨리 제 허리를 잡아줬어요. 그분의 굵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얼굴과 얼굴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창수 씨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치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이런 가슴 뛰는 감정을 잊고 살았는데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하니 다시 현기증이 났어요. 열이 있으시네요. 창수 씨가 자연스럽게 제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낯선 남자의 손길이지만 왠지 싫지가 않았어요.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거칠지만 부드러운 터치가 온몸에 퍼져나갔거든요. 감기인 것 같은데. 혼자 계세요? 네. 혼자 살아요. 그럼 제가 좀 돌봐드릴게요.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절 침대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맥박을 재봐야 하는데 손목을 잡아도 될까요?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아서. 네. 깜짝 놀랐지만 창수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체육교사를 30년 했거든요. 학생들 응급처치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천천히 제 손목을 잡았어요. 창수 씨의 굵고 거친 손가락이 제 가느다란 손목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빨리 뛰네요. 많이 아프세요? 사실 아픈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뛰는 건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조금. 일어날 때 어지러우시면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정말로 어지러웠어요. 창수 씨가 재빨리 제 허리와 팔을 지탱해 줬는데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에 제 몸이 기댔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깊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면서
온몸이 그의 품에 안기는 느낌이었어요. 5년 동안 이런 남자의 품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돌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좀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처음 뵙는데도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40년 전쯤 혹시 이 근처에서 아닌가? 40년 전, 그때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짜릿한 감정이었어요. 창수 씨의 손이 아직도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며칠 더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창수 씨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사실 그분이 떠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 받은 따뜻한 돌봄이 너무 그리웠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로요?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며칠 더 있으면서 알아보려고요. 그럼 천천히 찾으세요. 급할 거 없어요.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혼자 조촐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창수 씨가 내려왔어요. 아침 드세요? 네, 간단하게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그렇고. 그럴까요? 죄송해요. 번거롭게 해서.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반가워요. 정말이었어요. 5년 동안 혼자 먹던 아침이 이렇게 외롭다는 걸 그분과 함께 하니까 알게 되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수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이 근처에서 자랐어요. 중앙중학교에서 30년 동안 체육을 가르쳤죠. 어머, 중앙중학교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는 제가 근무했던 동성초등학교 바로 옆이었거든요. 네. 왜요? 저는 동성초등학교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이웃 학교네요. 창수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1978년부터 2013년까지요. 장수 씨는요? 저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였어요. 계산해보니 3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분명히 어디선가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게요. 교직원 모임이나 체육대회 같은 때. 그때 창수 씨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혹시 체육대회 기억하세요? 체육대회요? 1982년도에 있었던 교직원 체육대회 말이에요. 그 체육대회. 갑자기 기억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릴레이에서 1등 하신 분? 창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때 응급처치 도와주셨던? 어머머머,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창수 씨는 정말 멋진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릴레이를 뛸 때 그 멋진 모습에 마음이 뛰었었어요. 그때 선생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있겠어요? 창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그때 선생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친 학생 돌봐주시는 모습이. 정말요? 네.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40년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하지만 각자 결혼하고 다른 길을 걸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운명적 만남이었죠.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옛날 앨범 보실래요? 거실 서랍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꺼냈어요. 창수 씨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펼쳤죠. 어머, 이 사진. 1982년 교직원 체육대회 단체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제가 하얀 트레이닝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이분이 창수 씨 아닌가요? 사진 속에서 젊은 창수 씨를 발견했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예요. 세상에. 우리가 같은 사진에 있었네요.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때 선생님이 넘어진 학생 업고 달려가시던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그날 밤에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났었거든요. 창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사실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께 말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랬다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40년 전의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4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감정이 드디어 해결된 거죠. 지금은 어때요?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도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네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는 정말 특별했어요. 40년 전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그때 못다한 마음들을 나눴거든요. 그때 정말 멋있으셨어요. 선생님도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똑같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치고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계속 40년 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운명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각자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적 인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운명일까요? 40년 전에 스쳤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새로운 설렘으로 피어나다니. 하지만 그 다음 날 더욱 달콤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창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40년 전 인연을 확인한 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날은 40년 만에 재회를 확인한 지 이틀째 되는 금요일이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순자 씨, 오늘은 제가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40년 전에 못다한 정성을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전에 못다한 정성이라니. 좁은 부엌에서 창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매를 걷어올린 탄탄한 팔뚝,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순자 씨, 소금 좀 건네주세요. 여기 있어요. 소금통을 건네주려다가 창수 씨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거리가 정말 가까웠죠. 고맙습니다. 소금통을 받으면서 창수 씨의 손이 제 손을 살짝 감쌌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순자 씨, 네, 40년 전에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물론이죠. 그럼 혹시 그때도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어요. 네, 있었어요. 많이요. 창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그냥 마음만 품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선생님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고백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어요. 그때 체육대회 끝나고 뒤풀이 있었잖아요.
선생님께 말 걸어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저도 창수 선생님이 혹시 말 걸어주시나 기다렸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둘 다 바보였네요. 서로 웃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용기를 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하지만 지금 만났으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는 서로 더 성숙해졌으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나란히 서니까 자꾸 몸이 스쳤어요. 순자 씨, 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기분이요? 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지금 말이에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설레요. 정말 많이요. 저도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창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더 오래 잡고 있었죠. 순자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저,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감정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창수 씨, 혹시, 저도 좋으세요? 그 간절한 눈빛을 받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창수 씨가 제 볼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요? 네. 그럼, 혹시 키스해도 될까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키스라니, 63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창수 씨가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5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오후,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창수 씨의 따뜻한 체온이 제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63년 인생에서 이런 황홀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저도요. 꿈 같아요. 창수 씨가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5년 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분의 속삭임에 더욱 가슴이 뛰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면서 40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수 씨와 저 두 사람만의 세상에서 서로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는 정말 특별했어요. 비 오는 일요일,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4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을 온몸으로 확인했거든요.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40년 동안 쌓였던 마음들을 조금씩 풀어놨거든요. 그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젊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창수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자연스럽게 그분 품에 기댔죠.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요. 평생 이런 기분을 못 느껴봤는데, 앞으로는 매일 이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계속 함께 있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자꾸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민박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서로를 좋아하는 남녀가 된 거죠.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예요. 첫 키스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갔죠. 아직은 각자 방에서 지냈지만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날 아침도 창수 씨가 부엌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창수 씨가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주면서 말했어요. 5kg짜리 김치통인데 정말 가볍게 들어올리더라고요. 고마워요. 혼자 할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창수 씨,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마땅한 게 없네요. 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 창수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65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면 되죠. 여기 있으면서 찾으세요. 고맙지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신세가 아니에요. 저도 창수 씨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거든요. 점심을 함께 준비하면서 창수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제가 요리 좀 할 줄 아는데 오늘은 제가 해드릴까요? 정말요? 네. 혼자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배웠어요. 창수 씨의 요리 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해 주셔서 고마워요. 요리하는 창수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 됐어요.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수 씨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창수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좋지 않았어요. 서로 성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도 별로 아쉽지 않았고, 지금은 어때요? 외롭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순자 씨가 있으니까 전혀 안 외로워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그래요. 창수 씨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오후에는 함께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창수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괜찮아요? 네,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으니까 정말 평온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순자 씨, 네,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그때 창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죠.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요. 나이 들어서 많이 상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렇게 서로 안고 있는데 갑자기 창수 씨가 신음을 냈어요. 아! 왜 그래요? 허리가. 어제 김치통 옮기면서 다시 아파졌나 봐요. 어머, 큰일이네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창수 씨의 표정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침실에서 누워 계세요.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안 돼요. 빨리 가서 누우세요. 결국 창수 씨가 침실에 누웠어요. 셔츠를 올렸는데 허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더라고요. 많이 부었네요. 이거 진짜 아프겠어요.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파스를 붙여주면서 창수 씨의 넓은 등을 다시 만져봤어요. 역시 탄탄하고 따뜻했어요. 좀 어때요? 지원해요. 고마워요. 파스를 붙이고 나서도 창수 씨가 계속 아파했어요. 보기가 안쓰러워서 제가 제안했어요. 창수 씨, 오늘 밤에는 1층에서 주무세요. 네. 2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1층 거실에 온돌 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방에서 자고 창수 씨는 거실에서 주무세요. 그날 밤부터 창수 씨는 1층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명분은 허리 치료였지만 사실 저도 더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창수 씨 상태를 확인하러 거실로 갔어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창수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뭘 그런 걸로. 아니에요.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수 씨도 저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까요? 네, 제 말은
이제 정말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따로가 아니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다는 말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수 씨,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수 씨와 함께 산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지 보름이 지났어요. 매일이 꿈같이 행복했죠.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창수 씨는 건설 현장에 나가고 저는 민박을 보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순자 씨, 큰일 났어요. 오후 2시쯤 창수 씨가 일찍 돌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현장에서 잘렸어요. 네, 허리 아프다고 며칠 쉬었더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대요. 창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5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다른 일자리 찾으면 되죠. 이 나이에 65살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순자 씨,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살자고 한 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창수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거든요. 창수 씨, 밥 드세요. 네, 평소에 입맛 좋던 창수 씨가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보기가 안쓰러웠죠. 너무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고요. 창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그리고 설령 일자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민박을 키워나가면 되잖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창수 씨가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저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한데요. 이번 예약은 취소하려고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어요.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는 게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마을에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과부인 저와 낯선 남자가 함께 산다는. 그날 밤 창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창수 씨, 우리 힘든 시기네요. 미안해요. 순자 씨, 제가 여기 있어서 민박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어려우면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창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정말 사랑해요. 순자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꼭 안아줬어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준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요? 남자분과 함께 사시는 것 때문에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마을의 공식적인 개입이. 이장님,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체면상 좀 어떨까 싶어서요. 체면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저희가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도 이 마을에서 계속 살려면 이장님이 돌아가고 나서 창수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창수 씨,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랑은 소중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순자 씨, 네, 힘들어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럴 때 증명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단단해지는 것. 창수 씨,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요? 우리 함께 민박을 해봐요. 함께요? 네, 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창수 씨가 도와주시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창수 씨는 힘도 세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경험이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었어요. 함께 배워가면 되죠.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민박 사업을 함께 시작했어요. 창수 씨는 주로 시설 관리와 무거운 일들을 담당했고, 저는 청소와 접객을 맡았죠. 순자 씨, 이 벽지 좀 봐요. 여기 떨어진 부분 제가 다시 붙여드릴게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창수 씨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척척 해결해 주니까요. 며칠 후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는데 우리 민박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와, 정말 깔끔하네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둘이서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부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딱히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죠. 정말 보기 좋으세요. 금슬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말에 창수 씨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녁에는 창수 씨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손님들께 대접했어요. 우와,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창수 씨가 뿌듯해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뭐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창수 씨 덕분에 민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 정말 좋은 팀이네요. 네, 최고의 팀이에요. 그날 밤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정말 함께 살아도 될까요? 무슨 뜻이에요? 제 말은 결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한 가족처럼 살고 싶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창수 씨는 제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로 한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죠. 여러분, 진정한 동반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의 약한 모습도 받아주고,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어려운 일도 둘이서 이겨내는 것. 민박을 함께 운영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완벽한 팀이 되었죠. 손님들도 늘어나고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날은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올해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 창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 특별한 저녁이요? 응,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걸 해줄게. 창수 씨가 부엌에서 뭔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셔츠까지 차려입었더라고요. 뭔가 수상한데요?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1시간 후 거실 테이블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촛불까지 켜놓고 와인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우리만의 특별한 저녁이야. 창수 씨, 정말 로맨틱하네요.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을 조금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말 꿈 같아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되다니. 나도 그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발그레해진 창수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순자야. 잠깐만. 그러더니 어디선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정말 예쁜 은반지였죠. 창수 씨, 그때 창수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65살 남자가 무릎을 꿇다니 순자야.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잖아요. 괜찮아. 이것만은 제대로 하고 싶어. 창수 씨의 진지한 표정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순자. 나와 결혼해 줄래? 네, 정식으로 결혼하자.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난 당신과 정말 부부가 되고 싶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63살의 프로포즈를 받다니 하지만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진짜면 되는 거 아니야? 창수 씨, 순자야. 나 정말 당신 사랑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창수 씨 정말 사랑해요. 그럼 네, 결혼해요. 창수 씨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반지를 끼워주는데 손이 떨렸어요. 63살에 끼는 결혼 반지가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어요. 예뻐. 네, 정말 예뻐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언제 결혼식을 할까? 간소하게 해요. 가족들이랑 마을 사람들만 모시고. 좋아. 우리 스타일에 맞게. 한 달 후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신혼여행은 가까운 바다로 갔어요. 계곡 앞에만 살다 보니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순자야.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인지. 앞으로 자주 오자. 좋아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63살, 65살 신혼부부의 산책이었죠. 순자야. 행복해? 당연하죠, 창수 씨는? 나도. 정말 많이.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공식적인 부부가 된 거죠. 민박도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민박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거든요. 신혼부부? 아, 사장님 부부시구나.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축하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손님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 창수 씨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뭐요? 결혼 말이야.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매일매일이 설레요. 63살, 65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이렇게 완벽할 줄 몰랐어요. 어느 저녁 정원에서 꽃을 가꾸면서 창수 씨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증명한 것 같아. 뭐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맞아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죠.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해가 지는 정원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운명의 상대가 있을 거예요. 40년을 기다린 우리처럼 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마음만 열어두시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